많이 여쭤보세요.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하셨어요? 왜냐면 작년만 해도 저희가 60배 정도의 성장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냐면 조직이 빨랐어요. 조직이 효율적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드리거든요. 조직이라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조직들은 1 더하기 1이 2보다 작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남성을 위한 패션 커머스 에슬러의 대표 김시호입니다. 에슬러는 그동안 온라인 환경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40대 남성을 위한 패션 커머스고요. 패션이란 영역은 브랜드 수가 너무나도 많은 롱테일상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객단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서 소비 공간이 모두 쪼개져 있는 유일한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40대 남성이 온라인 소비를 돕는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들이 보다 빠르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션 커머스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스타트업 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큰 기업을 만들었었던 창업가분들을 모셔서 강연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 그분들은 저랑 엄청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특정한 산업에서 10년, 20년 경력을 쌓다가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신 케이스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의 전문가라든지 저랑은 엄청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몇 분이 엄청나게 큰 기업을 만드는 사례를 목격을 했죠. 그분들은 제가 이전에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정한 업에 경력이 엄청 깊은 분도 아니었고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드는 일이 꼭 경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 인도의 19살짜리 대표가 유니콘 회사의 대표고 실리콘밸리에서는 20대 초반의 사람들도 엄청 큰 회사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목격하고 어쩌면은 이 일이 나랑 거리가 멀지 않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느 업의 선호를 가지고 시작했던 팀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이템을 정해놓고 시작한 팀도 아니었고 일단 팀이 모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 결국 저희는 네이키드 백그라운드인 우리가 오늘 당장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어떤 영역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한 결과 저희가 IT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었고 IT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탐색했던 것 같아요. 에슬러라는 프로덕트 이전에도 사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했었고요. 과외 앱이라든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스, 코딩 교육, 출판업도 해보고 다양한 업을 해보다가 에슬러라는 프로덕트를 만나게 되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뭘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나를 생각해보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IT업이었고 IT업 중에서 큰 시장은 커머스였고 커머스 중에서 남은 시장은 시니어 남성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 보였고 그래서 남성은 정말 안 되는 집단이 맞나? 라는 생각 속에서 그거를 검증하고 깨부시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더 유저 사이드에 집중된 가설들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40대 남성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선행해서 검증해야 되는 가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남성이라는 집단이 온라인에서 유의미한 소비 집단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들이 온라인에서 유의미한 소비 집단이라고 했을 때 패션이라는 영역에서 정말 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맞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해결하는 거에 초점을 뒀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저희는 결국 브랜드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고객이긴 하지만 브랜드들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상품들을 우리 플랫폼에 올려서 고객들한테 소개를 하려면 결국 우리 플랫폼 자체가 공급자들에게도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40대 남성을 위한 브랜드들을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컨텐츠와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했던 거랑 지금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슈퍼 을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려운 이유가 공급자도 모아야 되고 소비자도 모아야 되는데 동시에 모으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결국 상품이 많은 곳을 원하고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이 엄청 많은 곳을 원하니까 이 이해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엄청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거의 방법이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독특하고 유의미한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죠. 인맥도 다 끌어다 쓰고 학연, 지연, 혈연 다 써가지고 하나씩 모으고 고객들의 데이터 하나씩 증명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저희가 한국에서 그래도 40대 남성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패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옷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의 40대 남성, 우리가 제일 많아. 너네가 그들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를 패싱하고서는 결코 너네가 온라인에서 매출낼 수 없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워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타겟하는 브랜드가 보통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위주로 유통했었던 브랜드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좀 매출액이 오프라인에서 엄청 크게 나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온라인을 이들이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10개, 20개 플랫폼과 협업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서 움직여도 잘 워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협업했던 플랫폼이 40대 남성이라는 집단을 소비자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입점되어 있었던 브랜드들도 큰 매출을 내줄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탄생을 했죠. 저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가 센 1등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유저, 셀러, 그리고 플레이어 단 모두에게 있어서 선점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때문에 가장 치열한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머스가 경쟁력이 되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안 파는 제품을 팔거나 똑같은 제품을 싸게 팔거나, 그 두 가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와 스킨십하는 빈도와 뎁스가 엄청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MD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 브랜드 막 500개 가까이를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들과 스킨십하는 밀도라든지 그 빈도가 사실 잦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MD 조직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브랜드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객들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최근 들어서 40대 남성들이 원하는 건 어떠한 스타일인지와 같은 논의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여쭤보세요.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하셨어요? 왜냐면 작년만 해도 저희가 60배 정도의 성장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냐면, 조직이 빨랐어요. 조직이 효율적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결국 저는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조직이라는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조직들은 1 더하기 1이 2보다 작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의견을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의 의견을 비판한다고 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없어지면 더 빨리 커뮤니케이션하고 더 빨리 의사결정하고 빨리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은 완전한 솔직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 전체가 솔직하게 소통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한 것들이 모여서 좋은 의사결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솔직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엄청 희소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이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 통증들, 그리고 비즈니스가 커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하루하루 정말 부셔내면서 행해야 되는데, 그때의 경험은 어떤 것과도 이제 바꿀 수 없는 엄청 희소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아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고요.
독일의 아우토반에서는 자동차들이 다 200km로 달린대요. 그래서 200km로 달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한국의 고속도로는 물론 과속 카메라도 있긴 하지만 과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150km로 달리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 이유는 모두가 80에서 100km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200km 달리고 누가 50km 달리면 조직이 이상하죠. 모두가 200km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다 같이 200km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정말 많은 커머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유저단에서 완벽하게 동의되는 프로덕트가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아직은 조금의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 유저들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덕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었던 이 40대 남성에서의 기회는 이들은 뭔가 여러 개의 앱을 돌아다니면서 탐색하거나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는 것을 즐기는 집단이 아니라 뭔가 가장 좋은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한번 특정한 카테고리를 획득하기만 하면 그들이 점유하고 보이는 모든 시장들은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40대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모든 것을 판다 라는 것을 행하고 싶고, 그 길에 길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을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골프 용품 전문관을 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꽤나 이제 크로스셀링 많이 되는 것도 저희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카테고리 중심으로 다양한 TPO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제 20대를 다 바쳐서 키워온 생명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게 투자자들에게는 제가 결국은 큰 기업이 돼서 저희 주식의 가치를 10배, 100배 불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랑 함께 해주는 코파운더들, 저희 팀원들에게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경험 만들어 드릴게요. 약간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 과정들이 다 시간으로 남아서 결과로 보여지는 사업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네. 제가 40대 남성이라는 유저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대한민국의 40대 남성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부모보다도 잘 살고요, 자녀들보다도 잘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밌는 배그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자라온 이제 역사를 보면은 엄청 부는 많이 쌓아오면서 뭔가를 많이 이루시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가라든지 뭔가 여유를 바탕으로 시간이나 돈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와서 그런 돈과 부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뭔가 능력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쓸 수 있을까를 아시는 분들이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그 과정에 매우 일조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슬런은 패션을 시작으로 키달트라든지 스포츠용품, 엄청 매니악한 수집용품, IT와 같은 그들만이 엄청 독특하게 사용하는 문화들을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편하게 알려주고 소비하는 것을 돕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싶어요.